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고신, 합신총회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세법 개정안 중 종교인 과세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단별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화수 기자입니다. 예장 합동과 고신 그리고 합신총회가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목회자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회들은 종교인 과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목회자의 목회 행위는 종교적 신념을 따라 봉사하는 것이고 목회자의 수익은 이에 대한 일종의 사례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 헌법과 충돌이 없도록 종교인 소득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두 차례나 논의를 거쳤지만 제7의 소득군으로 입법하는 것이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되고 세수 규모도 극히 적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세법 개정안 중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월정 사례비에 대한 세금액만큼을 스스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8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임을 감안했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3,200만 명 정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어느새 시대의 문제가 되어버린 중독, 그 치유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한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김상철 감독의 영화 중독,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초중고등학생 30만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조사한 결과 유교생은 거의 매일같이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통계와 조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각종 대안 마련에도 중독자들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살로 이어집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1년에 심지어는 1,700명 정도가 막 이렇게 뛰어내리고 자살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간접적인 중독자가 돼가지고 마약을 한 자녀가 문제 있는 것도 있지만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마약도 안 했는데 중독자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로 바뀌어갑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중독이 개봉했습니다. 중독은 한국과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일본, 인도 등 6개 나라 10대 도시를 다니며 3년에 걸쳐 완성됐는데요. 중독자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과 멀게 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어떤 화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개인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봤을 때에 그 중독이라는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만든 영화가 이 중독입니다. 무엇보다 중독은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영화는 회복을 위해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식의 전환,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영화 중독이 이야기하는 인식의 전환은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중독될 수 있으며 이미 중독되었음에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독 사실을 인식한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많은 지금 한국 환자들은 자기가 알코올릭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약 환자라는 걸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전혀 인지를 못하고 경우에 따라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방법도 모를 뿐더러 그다음에 온 가족이 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식당에 가보더라도 이제
테이블에 앉으면 벌써 각자 자기 핸드폰을 하나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회식하러 나온 의미가 없는 거죠. 둘째, 중독의 근본 원인은 육체의 질병이 아닌 영혼의 죄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중독자를 육체의 질병을 가진 환자로 보고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 중독은 중독이 마음의 질병이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중독의 원인을 어떤 죄에서 어떤 영적인 문제로 또 접근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사실 치유 방법도 달리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그런 영적인 접근으로 들어갔을 때의 근원적인 치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서두에서 인식의 틀을 바꾸자고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치유의 방법이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중독이 한 인간을 파괴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인식의 틀을 내려놓고 살기 위한 방법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영화를 볼 때만 특별히 인식의 틀을 한 번만 내려놓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중독의 치유 방법 중에서 어떻게든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이 회복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본다 생각하고 보시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교회가 준비해야 한다. 정신과와 기독교 상담학의 대가인 제럴드 메이와 에드워드 웰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회복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복음이 중독 문제 해결의 유일한 정답이라는 겁니다. 중독이 영혼의 죄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독에 걸린 분들이 살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진짜 그런 분들이 오면은 돈 10,000원을 줘서 그냥 돌려보낼 수는 있어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에 교회가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뭘 해야 되죠, 그러면? 분명히 교회가 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졌지만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 중독은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섭리일지 모른다고 영화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독자들의 회복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폄하하고 있는지,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조용히 보고 가시면 아마 그 속에서 답이 보일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화 중독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추진해온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축을 위해 건립위원회가 공식 발족됐습니다. 발족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교회협 박종덕 회장은 한국기독교 역사문화박물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인도하신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영적 유산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건립위원장을 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은 기독교 역사와 문화를 연계하는 종합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기독교 역사 네트워크 구축, 역사 탐방 프로그램 마련, 지역교회와 연계한 기독교 정신 회복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족식에서는 건립위원회 조직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건립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이 전달됐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의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지상 4층, 지하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국고 109억 8천만 원 포함 366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국고와 자부담 매칭 펀드 방식으로 건축 예산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향후 한국교회 부담액 256억 원을 모금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자신들의 이단 해제를 비판하는 교단과 교계 언론들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교단과 일부 언론에 한국교회의 개혁과 재성장을 위한 협력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한기총이 이단을 옹호한다거나 함부로 해제했다는 주장을 한다면 한기총을 음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기총은 정관상 특정 조사 대상의 이단 사입이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조사, 판정, 재심,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한기총이 이단성 여부에 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특히 한기총은 69쪽에 이르는 검증 요약서를 첨부하고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에 의한 결의였다며 박윤식 목사가 이단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 이단 옹호 언론 및 이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일 경서교회에서 열린 한기총 제25-1차 실행위원회에서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한기총 회원들이 합의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 자꾸 음해하는 이들이 있다며 고의성 있는 비난을 일삼을 경우 부득이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랑재단이 정기총회를 열고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재능 기부를 통해 희망을 전달하는 그린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랑재단이 전개할 그린비 운동은 재능 기부자를 의미하는 녹색 꿀벌과 운동의 합성어로 기부자들이 보유한 재능을 불우 이웃이나 불우 청소년들에게 기부하는 운동입니다. 그린비 운동은 각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제사랑재단은 중소상공인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 판매품 등을 불우 청소년들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국제사랑재단은 그린비 운동의 확산을 위해 전국의 지부와 지회를 구성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사랑재단 이사장 이승영 목사는 불우 청소년은 세대가 지나가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린비 운동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언론 매체도 힘을 모아 대사회 운동을 펼쳐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교회의 다툼과 분쟁에 대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며 철저히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교회를 허무는 일을 멈춰라를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교회 분쟁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달려드는 것에 있다며 이로 인해 연약한 성도들이 실망과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실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회는 일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교회들을 예로 들며 문제 해결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비신앙적이고 온갖 악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며 이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며 성도들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교회 구성원 사이에 분파가 없는 방법이어야 한다며 세상의 방법과 다른 철저히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회는 이와 함께 더 이상 한국교회는 내부 분쟁과 갈등으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내전이 벌어졌던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최근 정부와 반군의 휴전 협정이 체결된 가운데 미국 교회들이 오는 16일을 남수단을 위한 기도의 날로 공표했습니다. 미국 장로교와 오순절 교회, 미국 개혁교회는 오는 16일 주일을 남수단을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소속 교회들이 남수단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장로교총회 그라디 파슨스 부의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남수단 공화국의 형제자매들이 현재 기도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남수단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재난구호기금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고 밝혔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남수단에서 만연하고 있는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국가의 평화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수단 내전은 지난해 12월 15일 살바키르 대통령의 남수단 정부군과 마차르 전 부통령이 이끄는 쿠데타군 간의 교전으로 시작됐으며 양측은 지난달 23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 인권단체는 남수단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만여 명에 이르며 80만 명 이상이 주거지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나섬 공동체가 다음 달 17일부터 7주간에 걸쳐 제1회 선교적 삶과 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한국종교사회학회가 오는 18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원래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오는 8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희망의 우물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바른교회 아카데미 연구위원회가 오는 17일과 18일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지역 속의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를 주제로 제16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기온이 더 올라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이 50c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30cm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고 밤부터는 중부지방과 호남에도 눈이나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광주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제주도 전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눈은 낮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밤부터 다시 시작돼 주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